믿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 명문 출판사의 편집장인 그녀는 IT 업계의 전설이었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가득한 낡은 연구 노트. 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아온 그녀는 노트에 담긴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저명한 역사학자는 어떤 충격적인 말을 남겼을까요?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확인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나예요. 일본의 유서 깊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원석 같은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발굴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잠수부처럼 수많은 원고 더미 속에서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진보적인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마음속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에 대한 질투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볼 때마다 결국 일본 문화의 아류, 창의성이 부족하다와 같은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아버지는 생전에 일본 IT 산업을 이끌었던 선구자적인 존재셨어요. 혁신적인 사고와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쁘셨던 탓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낯선 문자로 가득한 문서들과 꼼꼼하게 필기된 연구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문자가 다름 아닌 한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노트에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체계 연구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의 짜임새, 즉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분야에서 한글이 가진 잠재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의 음소 조합 방식이 영어 알파벳보다 음성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폄하하고 무시했던 한국의 문자가 실은 일본어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자였다는 사실을, 그것도 존경하는 아버지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한 조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낯선 문자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게 뭐예요? 라고 여쭈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만 짧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난 후 그 기억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낯선 문자들은 단순한 외국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연구, 어쩌면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한글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와 좌절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처럼 저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이제 저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안에서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연구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까? 혹시 아버지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졌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제 오랜 친구이자 프리랜서 기자인 하루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카는 사회 문제, 특히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루카의 작은 아파트,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품, 한글로 쓰인 연구 노트, 그리고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갈수록 하루카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회부 기자 특유의 예리함과 정의감이 발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카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루카는 특히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는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한국과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며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던 시기였죠.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기초문자 연구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극비리에 추진되었고 갑작스럽게 중단된 후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되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앳된 얼굴의 한국인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해 보였죠. 사진 뒷면에는 1988년 서울이라는 장소와 나의 소중한 친구 김태수에게라는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김태수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로 아버지의 연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노트에는 김태수 교수와의 뜨거운 토론, 함께 밤을 새워 연구했던 날들,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수 교수는 아버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이 인간의 발성 기관을 본뜬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는 아버지의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김태수 교수는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김태수 교수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교수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연구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을 알려준 스승이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김태수 교수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절절하게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김태수 교수의 잃어버린 우정을 생각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태수 교수에게 아버지의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의혹을 넘어 아버지의 삶과 명예, 그리고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는 중요한 과업이 된 것입니다. 저와 하루카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마모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직 관료이자 현재는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알고 싶다며 제게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오래된 호텔의 찻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찻집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야마모토가 찻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냉철하고 강인한 인상이 풍겼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유품, 특히 한글로 쓰인 연구 자료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를 압박하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구는 정당한 학문적 활동이었으며 그 결과는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목소리에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야마모토는 저의 행동이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와 다름없으며 저와 하루카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노골적인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였습니다. 야마모토와의 만남 이후 저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과거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야마모토가 과거 일본의 비밀정보기관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뒤에는 단순한 권력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전쟁 중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야마모토는 이러한 가족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증오심을 키웠고 그것이 그의 정치적 신념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경계하고 있을 때 야마모토는 아버지의 연구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강제로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과거와 그의 뒤틀린 신념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버지의 연구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저와 하루카 그리고 야마모토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간의 싸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압박과 협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저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안에서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하루카의 오랜 친구였는데 하루카는 제가 한국과의 관계, 특히 한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저의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민준 씨가 제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는 한 젊은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연구와 야마모토의 방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때는 그의 눈빛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민준 씨는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디지털 환경,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IT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글의 특성을 활용하여 매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고 의미를 추론하는 기술까지 연구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며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제게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말없이 노트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감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아버지의 연구가 매우 훌륭하며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연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버지께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을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부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사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진실을 밝히려는 저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저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은 물론 한국 내에서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데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도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협력을 넘어 역사적 화해와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지만 야마모토의 방해와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와 하루카를 압박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야마모토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기사를 싣기를 꺼렸고 심지어 몇몇 언론사들은 야마모토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카와 저는 더욱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민준 씨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야마모토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마모토의 비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루카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야마모토가 과거 일본 정부의 비밀정보기관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특히 야마모토는 1980년대 후반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를 강제로 중단시킨 배후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국의 IT 기술 발전을 폄훼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카는 야마모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비밀 문서로 분류되어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야마모토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마모토가 과거 비밀정보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야마모토가 아버지의 연구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연구로 규정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야마모토가 한국의 IT 기술 발전을 폄훼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찾아낸 증거는 우리의 싸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야마모토의 비리와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방해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저와 하루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다나카 씨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그 상자를 건네주며 아버지가 언젠가 이 상자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자료 원본과 함께 김태수 교수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연구 결과가 은폐된 진실, 김태수 교수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이 자료들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야마모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구자료 원본과 김태수 교수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야마모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카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야마모토의 과거 비리와 권력 남용을 낱낱이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우리는 마침내 그 기사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론도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야마모토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점차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저와 하루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그의 추악한 과거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야마모토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정계에서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글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습을 넘어 일본 사회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한글의 위대함,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준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화해와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연구,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수 교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민준 씨의 도움으로 김태수 교수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태수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연구가 은폐된 진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김태수 교수를 그리워하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얼마 후 김태수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기쁘다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교수와의 만남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저에게 아버지의 연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태수 교수에게 아버지의 연구자료 원본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태수 교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아버지의 연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김태수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업적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과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비밀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인 편집장인 세나 씨가 아버지의 숨겨진 연구와 한글의 놀라운 가치,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세나 씨의 아버지는 일본 IT 산업의 선구자였지만 한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야마모토라는 인물의 방해로 인해 연구는 중단되고 진실은 은폐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한글로 쓰인 연구 노트를 발견하고 오랜 친구 하루카, 그리고 한국인 개발자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야마모토의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또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용기 있는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함께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